2010년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 내륙 지역은 밀림과 비포장 활주로가 얽혀있는 말 그대로 공중 수송에 의존하는 땅이었다. 하지만 이날의 비행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륙 당시 탑승자는 승무원을 포함해 총 21명. 도착 예정지는 방금 떠나온 곳보다 더 고립된 도시 반둔두였다. 그러나 비행기가 활주로 인근에서 추락해 탑승자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생존자가 밝힌 이야기 속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단어가 있었다. 바로 악어. 이 짧고 믿기 어려운 단어는 그날 벌어진 참사를 설명하는 유일한 실마리였다. 사건이 벌어진 건 2010년 8월 25일 현지 시각 오후 무렵이었다. 장소는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 내륙의 반둔두 지역, 작은 비포장 활주로를 갖춘 소규모 공항이었다. 주변은 밀림과 평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 일대는 도로 사정이 열악해 대부분의 장거리 이동은 비행기에 의존해야 했다. 해당 노선은 콩고 국내선 항공사인 피레가 운항하던 항공편이었고, 항공기는 체코산 소형 쌍발 여객기인 레델 410 터보렛 기종이었다. 1970년대부터 제작된 이 기체는 19석 규모의 소형기로 짧은 이륙거리와 불규칙한 활주로 환경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구조 덕분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이날 비행에는 조종사 2명을 포함해 총 21명이 탑승했다. 출발지는 콩고 수도 키나샤사 인근의 공항이었고, 목적지는 콩고 내륙부에 위치한 반둔두. 거리상으로는 짧은 국내선 구간이었지만 이 항로는 고도가 높고 지형이 불규칙하며 기상 변화가 잦아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이륙했고, 초기 비행 중에는 아무런 이상 징후도 없었다. 관제소와의 교신은 정상적이었으며 조종사로부터 기체 이상이나 긴급 상황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 당시 기상 조건은 흐림이었지만 시야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고 비구름이나 낙뢰도 없었다. 비행기는 반둔두 인근에 도착하며 착륙 절차에 들어갔다. 조종사들은 속도를 줄이고 고도를 낮추며 활주로를 향해 접근했고, 활주로 근처에 있던 몇몇 주민들은 평소처럼 머리 위를 스치는 항공기를 바라보며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착륙 약 1분 전 비행기는 갑작스레 실속 상태에 빠졌다. 고도를 급격히 잃은 기체는 활주로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더니 곧이어 지면에 강하게 충돌했다. 폭발은 없었지만 기체는 심각하게 파손되었고,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지며 탑승자 대부분이 큰 충격을 입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착륙 접근은 평범해 보였고 지상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몇 초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졌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콩고에서는 항공사고가 드물지 않게 발생해왔으며 많은 이들이 이번 사고 역시 단순한 기술 결함이나 조종 실수로 생각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불과 수백 미터 앞에 둔 채 실속에 빠졌고 이내 지면과 충돌했다. 날개는 본체에서 떨어져 나갔고 기수는 완전히 짓이겨지며 기체 전체가 뒤틀렸다. 충돌 직후 큰 폭발이나 화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체는 산산조각 났고 내부 승객 대부분은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이어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탑승자의 대부분이 숨진 상태였다. 그 끔찍한 잔해 속에서 단 한 명의 생존자가 발견되었고, 그녀는 의식을 유지한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 여성 생존자가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입을 열자 모든 것은 상상 밖이었다. 그녀는 비행기 안에 한 승객이 몰래 악어 한 마리를 가방에 넣어 기내로 들고 탑승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콩고 내륙 지역에서는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밀수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수화물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문제는 그 악어가 비행 중 가방에서 빠져나왔다는 점이었다. 조용하던 기내의 악어가 갑자기 통로를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이를 본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조종석 쪽으로 몰려들었다. 승객 전원이 갑작스럽게 앞쪽으로 쏠린 상황은 기체의 무게 중심을 순식간에 붕괴시켰다. 소형 항공기인 L410은 특히 무게 배분에 민감한 구조였고, 이처럼 짧은 시간 내 균형이 무너지면 복구가 어려웠다. 조종사들은 중심을 되돌리려 했지만 이미 기체는 실속 상태에 빠져 양력을 상실했고 수직에 가까운 하강이 시작되었다. 조종관은 반응하지 않았고 결국 추락은 피할 수 없었다. 악어가 가방에서 탈출한 순간부터 추락까지는 불과 몇 초였다. 사고 이후 현장을 수색하던 구조대는 초기에는 악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체 내부 수색 과정에서 조종실 인근에서 살아있는 작은 악어 한 마리가 발견되었고, 구조대원 한 명이 마체테를 사용해 현장에서 즉시 사살했다. 생존자의 진술과 이 장면은 일치했으며 이를 통해 사고 당일 실제로 악어가 기내에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악어의 정확한 크기는 공식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소형 수상 악어로 추정되었으며 사람들에게 충분한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크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은 단지 동물 사고가 아니라 항공기 내부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단 하나의 밀수된 야생동물이 항공기를 실속 상태로 몰아넣고 2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이는 항공 역사상 극히 이례적인 사고로 남았고 그 무게는 더욱 컸다. 왜냐하면 이 모든 비극이 단 하나의 작고 예상 밖의 생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 콩고민주공화국 민간항공청은 즉각 조사를 착수했다. 사고 현장은 비행기 잔해와 유해 그리고 파손된 수화물로 뒤덮여 있었고 조사관들은 초기 분석을 통해 기체 결함이나 폭발 흔적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조종사 측에서도 어떠한 비상 상황이나 고장에 대한 통신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사 초점은 곧 기내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게 중심 붕괴로 집중되었다. 생존자의 진술은 조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고 공식 보고서에도 명확히 반영되었다. 보고서는 악어의 출현으로 인한 승객들의 공포심 그리고 조종석 쪽으로의 급격한 이동이 기체의 균형을 무너뜨려 실속과 추락을 유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은 곧 해외 항공 전문 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에이비에이션 헤럴드와 플라이트 글로벌은 콩고 항공 시스템의 안전 실태를 지적하며 승객의 가방에서 탈출한 야생동물이 항공기 추락을 유발했다는 것은 시스템 전체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보도했다. CNN, BBC 등 주요 방송사도 해당 사고를 집중 조명하며 콩고의 항공 인프라와 관리 부실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 특히 피레어 항공사는 이미 이전부터 정비 문제와 안전 기준 미준수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고 이 사고를 계기로 2011년 유럽연합으로부터 비행 금지 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후 콩고 정부는 피레어의 운항 허가 자체를 철회하게 된다. 콩고는 당시 유럽연합이 지정한 항공 운항 금지 국가 목록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자국 내 다수 항공사 역시 안전 규정 미준수로 감시 대상에 올라 있었다. 유럽연합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항공사나 국가의 자국 공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이 사건은 그 방침의 정당성을 재확인시켜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고는 항공기 보안 검색과 탑승 수속 전반에 대한 국제적 불신도 촉발시켰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가 생략되거나 동물 반입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었고 이는 콩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와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 사건을 직접 사례로 인용하며 아프리카와 일부 저개발 국가들의 항공안전 기준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일부 국가는 실제로 탑승 전 수화물 검색 절차와 동물 반입 규정 강화를 포함한 안전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항공사고가 아니었다. 한 나라의 항공 시스템 미비, 항공사의 느슨한 운영, 탑승객 관리의 실패,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전 기준과의 괴리까지 복합적으로 드러낸 구조적 비극이었다. 단 하나의 작은 동물이 만든 충격은 전 세계 항공업계의 깊은 경고로 남았고 하늘 위의 리스크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2010년 8월의 콩고 하늘. 그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존재 하나가 비행기를 추락시켰다. 사람들의 공포, 무게 중심의 붕괴 그리고 실속. 단 몇 초 만에 벌어진 이 끔찍한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인간의 부주의와 시스템의 빈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극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거기 있었던 단 하나의 존재, 생존자 한 명만이 기억하는 그 짧고 충격적인 단어, 악어가 있었다.